오늘 와와는 친구들과 2시에 시청에서 만나 놀 예정이다. 졸려. 좀 이따 2시에 애들 만나기로 했었지? 일단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나 해볼까? 이거 웃기다. 벌써 12시 30분이네. 귀찮다. 딱 이것까지만 보고 준비해야지. 벌써 12시 57분이야? 근데 애매하다. 딱 1시부터 준비해야지. 2시까지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또 영상 2개나 봤네. 벌써 1시 12분인데. 딱 1시 15분부터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와와는 1시 30분까지 핸드폰을 붙잡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씻고 나온다. 빨리 머리 말리고 준비해야겠다. 다 말렸다. 벌써 1시 50분이잖아. 망했네. 옷도 입어야 되고 챙길 것도 많고. 뭐부터 해야 되지? 어차피 늦었는데 그냥 천천히 가야겠다. 다음에는 진짜 미리 준비해야지. 그렇게 와와는 2시 40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 친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는다. 자, 급 진지 모드로 가서 만약 와와가 그 전날부터 미리 준비 시간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면, 일어나자마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쭉 생각해 봤다면, 본인이 정한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면, 본인이 정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준비를 완료했다면, 계획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이런 멀쩡한 모습으로 여유롭게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계획해서 하는 시험 대비와 그냥 무작정 하는 시험 대비의 차이는 정말 커요. 그렇다면 공부할 때 꼭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획하지 않는 공부는 전 재산인 100만 원 전부를 치킨 53마리를 사 먹는 것과 똑같아요. 당장은 행복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근데 계획 세울 시간도 너무 아까운데 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지하게 물어보죠. 근데 지금은 왜 공부를 안 하고 있나요? 아마 지금까지는 눈앞에 모든 과목책들을 다 쌓아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책을 집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험 3, 4주 전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 대비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보편적인 계획표 작성법을 말해주도록 할게요. 귀찮게 뭘 또 이런 걸 하냐고요? 그냥 2번의 시험 대비만 딱 이 영상에 나온 방법에 따라 도전해 보세요. 우선 오른쪽 위편에 이름을 적고 학년, 학기, 시험 유형을 표시해 주세요. 아래에 있는 표에 시험 과목, 예상 시험 범위, 과목별로 공부해야 할 것들을 적어주세요. 아직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안 알려줘서 모르겠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고 나서 시험 공부를 시작하면 망합니다. 말 그대로 망해요. 그러니까 현명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예상해 보는 거죠. 정말 모르겠으면 친구 찬스를 써보는 것도 좋겠어요.
과목별로 공부해야 하는 것들에는 교과서, 학습지, 문제집 이름 등을 적어주세요. 오른쪽 작은 칸은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재별 예상 공부 소요 시간을 미리 적어보는 거예요. 아마 수행평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학습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이 예상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두 번째, 공부가 다 완료됐을 때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재를 더 공부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날짜와 시험까지의 디데이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 공휴일을 표시해 주세요. 가급적 날짜를 적는 부분에 형광펜 또는 펜으로 표시를 해줘야 아래 일일 계획을 꼼꼼히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일자를 표시해주고 나중에 요일별 시험 과목이 나오면 교시별로 적어주세요. 다음은 계획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주세요. 이 시간에는 학교, 학원, 과외 등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자기 공부가 가능한 시간을 적어주세요. 사실 요일별로 적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적어주면 더 좋답니다. 다음으로 주간 목표를 적어볼 텐데 이 주간 목표는 시험까지의 모든 주간 계획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어떠한 과목의 개념 정리는 언제까지 끝내겠다. 시험 전주에는 문제풀이 또는 오답 정리를 하겠다.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만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주간 목표를 주 단위로 적게 되면 나중에는 공부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언제 다 하지? 망했다. 다음 시험을 노려야지. 하며 미래의 자신에게 무한 확신을 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공부는 안 맞는 듯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게 될 테니까 주간 계획은 꼭 전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또 하나의 팁을 주자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행평가 같은 변수들이 생길 거예요. 왜 선생님들은 하필 시험 기간에 이런 걸 내지?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계획한 공부를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조금은 이르다 싶은 정도의 기간에 개념 공부, 문제풀이 등 진도 학습을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주간 계획에 적힌 내용을 일일 계획에 쪼개서 적어주세요. 일일 계획은 한 주가 시작했을 때 또는 전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일주일 단위로 적어주면 돼요. 아까 요일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보았죠? 그 시간을 참고해서 하루 학습 분량을 정해주세요. 평일 기준으로 하루 공부 과목이 3과목 이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멋지게 일일 계획을 세웠다면 매일매일 계획에 맞춰 공부하고 완료됐을 때는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계획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수정해주세요. 일이 생겨 계획한 것들을 다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지키지 못한 계획은 다른 요일에 추가해서 공부해도 돼요. 또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아무것도 없는 날로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는 날로 잡으면 돼요. 아마 평일보다는 주말이 낫겠죠? 자, 어때요? 지금까지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습관만 되면 없어서는 안 되는 마성의 시험 대비 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시 한번 포인트만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시간보다는 분량 단위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 수학 1시간, 영어 2시간 해야지. 이것보다는 오늘 수학 1단원 학습지를 다 봐야지 하는 식의 분량 단위의 계획이 조금 더 실행 가능하답니다. 두 번째, 시험 볼 과목, 예상 시험 범위,
공부해야 할 내용, 예상 소요 시간을 미리 예상해서 계획표에 적어놔야만 효율적인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계획표에 이름, 학기, 시험 표시, 날짜, 디데이, 공휴일, 시험 일자를 적어주세요. 넷째,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요일별로, 날짜별로 계산해서 계획표에 적어보세요. 단, 여기에서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란 학교, 학원, 과외 등의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 주간까지의 모든 주간 계획을 먼저 작성해서 공부의 큰 틀을 잡아주세요. 여섯 번째, 주간 계획을 다 짰다면 일일 계획으로 나눠 요일별로 적어주세요. 단, 주간 계획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작성해주고 일일 계획은 주에 한 번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계획을 적을 때에는 현실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주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부득이하게 하지 못한 일일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남겨주세요. 계획을 짜기만 하면 의미가 없죠.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했다면 실행해라. 나중에 커서 나 때는 말이야 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성공 경험담들을 쌓아가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